山口組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組織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ょうか。야마구치구미의 3대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는 조직원 수 33명에 불과했던 야마구치구미를 13,000여명 규모의 일본 최대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제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안 보셔도 이번 편을 보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35년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야마구치구미를 이끌며 전성기를 이룩한 다오카 카즈오는 1981년 급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후계자로 조직의 2인자 야마모토 케니치를 지목했지만 이를 어쩌나 바로 다음에 이 야마모토 케니치도 간질환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이 4대 조장으로 취임합니다. 거친 모습의 전형적인 야쿠자였죠. 거칠죠. 반전 매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 죽음으로 인해 야쿠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쿠자 세계의 정점에 섰지만 단 200일 만에 목숨을 잃은 남자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삶과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진 내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33년)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효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역의 유지로 가정 형편은 썩 괜찮은 편이었고요. 타케나카는 어린 시절부터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공부에도 꽤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문중학교에도 진학을 했고요. 하지만 1946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업인 식당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관두고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 심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해 폭행, 절도 등 여러 사건에 얽히면서 소년원을 드나들었고요. 출소 후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에 일을 도우면서 번화가의 술집에서 경비 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1960년엔 지역 불량배들을 규합해 타케나카구미라는 자신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후 도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야쿠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의 동생들도 다들 형을 따라서 야쿠자가 되었고요. 여러 야쿠자 조직에서 이 타케나카를 자신들의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는데요. 타케나카는 이런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당시 전국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야마구치구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1961년 야마구치구미의 3대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로부터 직접 사카즈키를 받고 타케나카구미는 야마구치구미의 직계 조직이 되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에 들어온 이후엔 무투파로서 갖은 항쟁에서 활약하면서 이름을 알렸고요. 경찰에 잡혔을 때도 조직 내부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아 조직의 상층부에게도 많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1971년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와카가시라 자리에 새로 취임한 야마모토 케니치는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눈여겨봤고 자신을 보좌하는 와카가시라 호사직책에 발탁합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간부가 된 것이죠.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별명이 거친 사자였습니다. 호전적인 무투파였고 특히 경찰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의 야쿠자들이 그렇겠지만 타케나카가 경찰의 적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매스컴에 자주 비춰졌습니다. 아무리 야쿠자라도 거대 조직의 간부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경찰과 매스컴 앞에서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가 이렇게까지 경찰의 적의를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타케나카의 형은 불순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전후에 식량난으로 허덕일 때 타케나카는 친구들과 함께 수박도둑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타케나카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혼자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공권력과 경찰에 대한 심한 적의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의외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수한 성격으로 돈이 많아도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야쿠자 오야붕들처럼 저택을 짓는 데에 돈을 쓰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직 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식사도 자신만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일반 조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과음을 하지도 않았고 문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육법 전설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공권력에 가진 반감이 컸던 만큼 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마냥 험하게 대하는 듯한 영상도 자세히 보면 항상 영장이니 뭐니 계속 언급하고 있죠. 초등학교 동창회에 자주 모습을 비쳤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나갈 때는 부하들과 동창생들의 우려에도 보디가드의 호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야쿠자에게 있어서 처자식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애인은 사귀었지만요. 그 대신 부하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도 많았으며 틈틈이 시간을 내 수감 중인 조직원들의 면회를 가는 등의 행동으로 부하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9년 타케나카가 2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했을 때 조직 관계자 1000명이 마중을 나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가 조직에서 받았던 신망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타케나카를 주시하고 있던 경찰들의 보고서에도 자주 언급된 내용들이죠. 1981년 야마구치 구미의 전성기를 이끈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가 급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직의 2인자였던 야마모토 케니치가 후계자로서 4대 오야붕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도 바로 다음 해인 1982년 간질환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거대한 조직의 후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졌고 지도력의 부재가 이어지자 내부 갈등의 조짐도 보이기 시작하죠. 이 혼란 속에서 조직의 베테랑 간부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인물이 조장 대행 역할을 맡았고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그를 보좌하는 와카가시라 부두목 자리에 오릅니다. 예전부터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큰 신뢰를 얻었던 덕이죠. 이 두 명이 그대로 4대 오야붕 후보가 되는데요. 야마구치 구미는 야마모토 히로시를 지지하는 분파와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지지하는 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타케나카의 경쟁자인 이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야마구치 구미계 건설사에 취직했다가 조직 간부에 눈에 들어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인텔리 야쿠자로 사업 수완이 좋아서 급속도로 승진했고 여러 간부들의 지지를 받아 야마구치 구미의 2인자인 와카가시라 자리에 오를 뻔하지만 어째서인지 3대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와카가시라 자리를 빼앗겼던 인물이죠. 온화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고 기업의 경영자 같은 이미지로 매스컴에도 모습을 자주 비쳤죠. 반면에 타케나카는 주 수입원이 전통적인 도박에 폭력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에 보여지는 모습도 무투파 그 자체였죠. 80년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일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부유해졌고 버블 경제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야쿠자들의 돈벌이에서도 도박 등의 비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업 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야쿠자들이 기업의 경영자 행세를 하고 다녔고 타케나카는 시류에 맞지 않는 인물로 보였죠. 거기에 더해서 야마모토 히로시가 과거에 다오카 조장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동정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4대 조장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럼 야마모토 히로시가 오야붕 자리에 오르는 걸로. 한 인물이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지지하면서 조직의 여론이 뒤바뀝니다. 그 인물은 선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부인 다오카 후미코였죠. 조직의 뚜렷한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조직의 간부들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오야붕을 정하게 됩니다. 이 투표가 있기 직전 다오카 후미코 부인은 선대의 유지를 언급합니다. 조직의 후계는 야마모토 케니치, 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밑에 있는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후계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말이죠. 이 말에 따르면 야마모토 케니치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오야붕이 되어야겠죠. 선대가 야마모토 케니치를 후계로 지목한 것은 맞지만 그 뒷일까지 결정했다는 후미코 부인의 말은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 후미코 부인은 야마모토 히로시와 타케나카 마사이사 중 어느 쪽을 지지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후미코 부인과 친분이 있는 타케나카의 지지자들이 부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타케나카를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강력한 후원자 후미코 부인의 지지를 받은 타케나카는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해 1984년 6월 5일 야마구치 구미의 4대 오야붕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조직의 후계 문제가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돌연 야마모토 히로시와 그를 지지하는 간부들이 야마구치 구미를 탈퇴, 각 사무소에서 야마구치 구미에 다이몬을 내리고 이치와카이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를 이치와카이의 회장으로 삼았고요. 여러 매체를 불러 타케나카의 조장 취임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이 두 개로 분열된 것이죠.
분열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구성원 수는 6,000명, 이치와카이의 구성원 수는 7,000명. 또 이치와카이가 상당량의 무기를 가지고 이탈했기 때문에 이치와카이의 세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지도력에 있어서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더 유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구치구미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해 이치와카이에 붙은 간부와 조직원들을 야마구치구미로 다시 돌려놓거나 은퇴를 시켰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단기간에 이치와카이의 인원수를 3,000명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죠. 야마모토 히로시가 경제 야쿠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야쿠자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봐야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마구치구미가 지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성장한 것은 그 배후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폭력을 다루는 데에는 야마모토보다 타케나카가 훨씬 능숙했고 이 마름모 문장이 뒷세계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엄청났죠. やっぱりこの道に適した人物じゃないんですかね。物事が起きた時の判断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はピチッとできる男ですからね。 이때까지 양 조직 간에는 간헐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전면적인 항쟁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私らもそうだし、相手方もどこの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よ。喧嘩を欲してないですからね。来たらこっちもやります。喧嘩はします。それははっきり言うときます。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죠. 계속해서 야마구치구미에게 세력이 밀리고 있던 이치와카이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타케나카 마사이사에 대한 암살 계획이었죠. 1985년 1월 26일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자신의 애인이 사는 맨션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휘하 간부들은 보디가드를 붙이고 방문할 것을 요청했지만 타케나카는 이를 거절합니다. 타케나카는 항상 인간은 죽으려고 하면 모래도 죽는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보디가드를 붙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계속된 요청에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와카가시라 나카야마 카츠마사가 자신이 직접 동행해 확인하겠다면서 타케나카의 보디가드로 붙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나 조직 미나미구미의 조장 미나미까지 3명이서 맨션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맨션에 도착했을 때 부하들의 좋지 않은 예감은 맞아 떨어졌죠. 21시 15분 타케나카 일행은 맨션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히트맨들에 의해 습격을 당합니다. 호위를 맡았던 미나미는 머리에 촉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나카야마 카츠마사도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타케나카 또한 3발의 촉탄을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자력으로 타고 왔던 벤츠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사나 조직인 미나미구미 본부로 향하라고 명령합니다. 타케나카가 탄 차량은 21시 30분경 미나미구미 사무소에 도착했고 타케나카는 그곳에서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우야붕의 습격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진 조직원들은 병원 앞으로 몰려들어 난동을 부렸고 조직의 간부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조직원들을 진정시켰죠. 조직원들의 수혈을 받은 타케나카는 9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날인 27일 23시 25분 타케나카가 조장으로 취임한 지 겨우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2인자 나카야마 카츠마사는 그 전인 1시 7분에 목숨을 잃었고요. 야마구치구미는 또다시 조직의 수장과 2인자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야쿠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 암살은 이치와카이의 상층부까지 관여해 사건 수개월 전부터 계획한 범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케나카의 애인이 살고 있는 맨션을 미리 파악했고요. 행동대원들을 모아 차명으로 같은 맨션을 임대해 무기와 무전기 등을 숨겨놓고 수개월에 걸쳐 훈련을 하며 암살을 준비했죠. 두 조직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마구치구미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조직의 수장인 타케나카는 너무 안일했죠. 그는 뛰어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졌고 소탈한 모습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너무 소탈했던 나머지 자신의 안전까지 등한시했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으로 타케나카 구미를 물려받았던 타케나카 타케시는 형은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했고 이 사건은 형의 허세와 경솔한 행동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를 한꺼번에 잃은 야마구치구미는 임시 지도부를 마련해 이치와카이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고 두 조직 사이에선 본격적인 항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야마이치 항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피로 피를 씻는 항쟁이었죠.
항쟁이 벌어지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 조직의 사무소와 조직원들의 자택, 공공장소 등에서 수백 차례의 총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교통정보나 날씨정보처럼 매일 이 항쟁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쟁은 장기화되었고 두 조직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수세에 몰린 이치와카이에선 조직의 간부들이 대거로 이탈하거나 은퇴를 했죠. 야마구치구미 측도 좀 우세했다 뿐이지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의 내분으로 다른 야쿠자 조직들도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타 조직 이나가와카이와 아이즈쿠 테츠카이가 둘 사이에서 중재를 맡았고 두 조직은 이것을 받아들여 항쟁을 종료합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는 야마구치구미에 사죄를 하고 조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치와카이의 세력은 다시 야마구치구미로 돌아갔고요. 양측 모두 출혈이 컸지만 그래도 야마구치구미가 승리한 모양새였죠. 하지만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 타케나카 타케시와 그의 조직 타케나카구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원수인 야마모토 히로시에 대한 확실한 복수를 원했죠. 타케나카구미는 야마구치구미를 탈퇴해 이치와카이에 대한 보복을 지속합니다. 이치와카이는 야마구치구미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야마구치구미와 타케나카구미가 싸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 항쟁은 야마타케 항쟁으로 불렸고 야마모토 히로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199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항쟁들은 일본의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왔고 훗날 야쿠자들의 몰락을 불러오는 폭력단 대책법 제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야마구치구미가 집안 싸움을 벌이는 동안 어느덧 쇼와 시대는 막을 내리고 헤이세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야쿠자에 대한 세상의 눈초리는 더 따가워졌고 야마구치구미에는 변화가 필요했죠. 폭력의 힘을 믿은 남자는 폭력에 의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폭력을 다루는데 미숙했던 남자도 폭력에 의해 쓸쓸하게 퇴장했죠. 결국 야쿠자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폭력이고 계속 폭력 무새에 마무리 멘트 꼬인 거 대충 느껴지시죠?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알아서 교훈을 찾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 야마구치구미 5대 오야붕 와타나베 요시노리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